보기 전에 알면 좋은 영화 상식, 보고 나서 주고받는 영화 대담.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톡. 안녕하세요, 원작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네, 무비오톡 시즌2 첫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었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본인? 저 풀로 다 들었어요. 네. 어떠시던가요? 아, 네. 일단 신기해서요. 네, 신기했는데 말이 빠르고 발음이 뭉개지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네. 발음은, 그러니까 말이 빠른 거는 저도 완전 막 날아가더라고요. 네. 흥분해가지고. 네. 조절을 잘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댓글 달아주신 거 봤어요? 생각보다 댓글 많이 달려가지고. 아, 예. 저 안 보는 척 하면서 맨날 들어가서 정말요? 봤는데 댓글이 올라와서 신기했어요. 예. 생각보다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반가워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저는 되게 감격스럽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막 보는데 막 어떤 분이 막 원장님 뭐 이렇게 돌아오신 거 너무 막 뭐 즐거워하시는 게 느껴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내색을 숨기질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뭐 다들 되게 반가워하신다고. 네, 전 솔직히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솔직히 조금 했었어요. 그냥 뭐 기다리시더라도 그냥 생각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솔직히 좀 안 하는 동안에 한 번씩 무비오톡 그 채널 들어가면은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 같은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네네. 너무 죄송스럽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좀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반겨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계속 업로드가 될 테니까 맞아요. 계속 네. 이제 무비오톡 보시면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무비오톡의 본 역할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뭐죠, 클리오 씨? 아, 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분이신 김윤석 배우가 장편 감독 데뷔작으로 이렇게 진행하셔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미성년입니다. 네. 4월 11일에 개봉했어요. 작년 지금 이맘때랑 비슷하게 지금 영화계가 지금 어벤져스를 피해가지고 맞아요. 거의 재앙인가 봐요, 지금 다른 분들한테는. 어벤져스 선예매가 지금 71만 명? 뭐 안표가 3만 원, 10만 원 막 이런 대박이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특별관 예매 오늘 네. 열린다고. 네, 하는데. 오늘 열려요. 저 지금 그것 때문에 되게 지금 예민해요. 저는 뭐 네. 어디서 보시려고요? 아, 저는 전주 내려가서 그때 전주 전주에서- 가시는구나. 네, 거기가 사람이 아이맥스관이 되게 좋아요, 전주가.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데 전주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항상 마블 영화 중에 메인인 영화가 네. 3월 5초에 개봉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항상 전주 영화제랑 겹치니까 가서 심야로 보면은 티켓팅이 되게 수월해요. 대박이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네. 전 지금 용화맥에서 보려고 지금 엄청 긴장되는데 사람들이 막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용화맥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셨구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개봉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주요작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되게 주요작도 별로 없고, 몸을 되게 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봉을 했는데, 전 사실 평론가 평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좀 의외의 좀 흥행작이 나오나 했는데, 생각보다 좀 흥행이 부진하더라고요. 네, 많이 부진하죠. 이게 손익분기점이 100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7일차에 18만? 근데 네. 손익분기점 100만이 된다는 것도 신기해, 사실. 그렇죠. 네. 의외로 네. 비용을 많이 쓰셨나 봐요. 근데 이제 평단에서는 호평이 대단합니다. 근데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김윤석 배우, 네. 진짜 대스타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진짜 손가락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의 손가락에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 중에서 맞아요. 남자 배우 네, 중에서. 남자 배우 중에서 이렇게 하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배우인데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클레오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네. 저는 김윤석 배우님의 약간 소문이죠. 진위가 확인된 것들과 안 된 것들이죠. 소문은 워낙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이런 영화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셔서 언젠가는 연출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김윤석 배우가 영화를 이렇게 하고 개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놀랍거나 그러진 않았고 저는 그냥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다들 그런 거죠. 드디어 때가 왔다. 네.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있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맞아요. 그런 게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김윤석 배우라고 하면은 네. 이제 확실히 그래도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믿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는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 작품 내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네. 인상 깊은 네. 배우니까 맞아요. 진짜 보통 이제 송설김, 막 김설송 막 이래가지고 뭐 송강호, 설경구, 김윤석 이렇게 3명 묶어서 많이 얘기를 네. 하는데 좀 김윤석 하면 가장 떠오르는 작품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확실히 1987에서 오, 그 박처장. 네, 박처장의 그게 정말 그러니까 사실 저는 1987의 앞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1987에 약간 3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 네. 그 1부랑 2부로 나누면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의 박처장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첫 번째도 되게 좋았는데 그 박희순 배우랑 약간 그 밀고 당기는 네.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 유해진 배우가 이제 잡혀오잖아요. 그 누명을 써서.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신문할 때 네. 자기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두 배우의 에너지가 저는 그 맞아요. 에너지가 스크린 밖으로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딱 되게 상투적이긴 한데 거기서 진짜 딱 느꼈어요. 그때 1987 했을 때 저희도 이제 그걸 무비오톡 시즌 1에서 다뤘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약간 그 장면을 보면서 유해진 배우를 우리 한국 영화가 이때까지 얼마나 잘못 쓰고 있었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단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김윤석이란 배우도 그러니까 어떤 한 배우가 진짜 걸출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 이렇게 탁 당긴 게 맞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진짜 좀 네, 대단했죠. 연기로 두 분이 네. 안 밀리니까 이게 네. 완전 시너지를 발휘해서 확 터졌던 것 네, 같아요. 완전 진짜 그 장면의 어떤 영화적 쾌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단하고 좀 보면은 김윤석 배우는 확실히 존재감이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아, 네. 무슨 말씀을 네. 들으니까 동의가 돼요. 그 타짜에서 사실 그 아기 역할로 네. 떴잖아요. 네. 아기 역할로 이제 떴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 김윤석 배우가 그때 제가 그 타짜 딱 개봉했을 때 미성년자였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후에 보게 된 거죠? 네네. 후에 봤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는 이제 김윤석 배우가 어느 정도 떠가지고 네. 되게 근데 김윤석의 진짜 진가를 보려면은 타짜를 봐야 된다 막 이랬었어요. 네네. 그래서 타짜를 봤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연이 아니죠. 네. 보는 동안에 언제 김윤석 나와? 김윤석은 언제 나오는데? 이러는데 계속 그러고 보고 있다가 네. 김윤석 배우 나오는 순간 진짜 짧은데 그 장면은 진짜 거의 영화를 좋아하는 모든 남자들은 다 외우는 것 같아요. 네. 원바 가져와라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좀 존재감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강한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되게 많이 하는 배우로 알려져가지고 네. 그게 이제 약간 피셜이 돼버린 게 이제 임순례 감독의 남쪽으로 튀어라라는 영화에서 그 갈등이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임순례 감독이 제작 중단하고 맞아, 그 공개적으로 그건 네.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 공개적으로 이슈가 되고 기사가 났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여튼 저는 그 이제 감독과 배우의 갈등 이게 약간 현장에서의 월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배우로서 그 감독의 영역을 침범했다, 연출자의 영역을. 저는 좀 제가 일단 현장에서 일을 한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리고 제가 그 영화의 현장에 없었으니까 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서로의 가치관이 좀 확고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김윤석 배우가 이렇게 월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떤 연출은 화가 나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임순례 감독님이 뭐 속이 좁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임순례 감독님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시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좀 그런 봉합 과정이 좀 잘 안 돼서 이슈가 불거진 거지 저의 생각으로는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서 약간 음. 가치관이 달라서 생긴 충돌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게 이제 김윤석 배우의 이미지엔 타격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아, 네. 이제 그게 여러모로 이제 일단 첫째로 감독의 권한을 배우가 월권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임순례 감독이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이게 심화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남자 배우가 여자 감독을 우습게 보고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예.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혹은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임순례 감독이 현장 장악력이 부족했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네, 막 추측이 막 계속 자화자 생기니까. 막 생겼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맞아요. 임순례 감독이 다른 영화 촬영장에 언제나 현장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고 또 김윤석 배우가 늘 촬영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막 노골적으로 네, 맞아요.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그 일이 터져버리면서 그 이미지에 타격이 와버린 건데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또 심지어 잘 안 돼가지고 그쵸. 그 뭐 김윤석 배우 다른 영화랑 비교하면 더 네. 막 황해 타짜 이런 것들 네. 엄청 잘 됐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단편도 아니고 장편을 네, 한다고 맞아요. 이러면서 야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네. 생각이 시선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이해가 좀 안 된 게 김윤석 배우가 이 영화가 그 이제 여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쵸. 주도 여성이고 그다음에 비중 있는 조연도 여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여성 배우 위주의 영화를 만든다고 의아한 시선들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제 김윤석 배우가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성별에 대해서 어떤 요새 이제 성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는 때 어떤 의견을 막 엄청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한쪽의 입장에 서서 그런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정보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김윤석 배우가 흔히 이제 저희가 알탕 영화라고 하는 것처럼 그쵸. 그런 약간 남자들이 남자들이 위주의 예. 그런 영화에 많이 나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황해, 예. 추격자, 타짜 뭐 네. 전부 이런 영화들. 근데 그런 또 배우이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연장만 보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쵸. 출연작은 그랬지만 김윤석 배우가 되게 가정적인 시선으로 음. 그런 약간 작은 이야기들을 구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배우의 개인적인 모습이고 그건 이제 노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다른 이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예시는 워낙 이제 영화를 통틀어서 많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의아해하는 시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해요. 네, 여성 배우 위주 영화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그쵸, 텐데, 그쵸.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마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김윤석 배우가 좋은 이제 연기로 좋은 이미지도 쌓아온 반면에 하도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죠. 한번 네. 이제 크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 무릎 담요 성희롱 사건이 크게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라는 이제 영화 홍보 행사 쪽이었는데 그때 네. 이제 V앱이라고 막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서 하트를 누를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이제 20만 개 누르면은 여배우 무릎 담요를 내려주겠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공약을 잘못하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사실 진짜 문제가 있는 발언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 발언을 솔직히 지금 몰랐다가 오늘 이제 듣게 됐는데 그것만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윤석 배우가 할 말이 없어요. 그쵸.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되게 김윤석 배우가 그 논란이 있자마자 네. 다음 시사회인가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 예. 그러고 근데 그 공개적으로 사과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홍보하고 있는 판국에 제가 지금 사과 안 하면 어쩔 거냐 이런 시선도 네. 있었고 뭐 이제 그런데 그 논란 이후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이제 팬들이 그 배우님 뭐 요새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좀 공부하세요 이러고 페미니즘 도서를 막 선물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그게 그 책이 올바르고 뭐 어떤 그 마음이 좋고 이걸 떠나갖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네가 네. 책을 주고 그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 책을 막 이렇게 뭐 인증사까지 올리면서 제가 진짜 배우겠다 이런 자세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그런 뭐 유야무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일이 그 배우의 커리어를 완전 가로막아서는 네. 그런 일은 안 된 거예요. 대처를 잘하신 셈이네요. 대처를 잘한 편이었던 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뭔가
그렇게까지 했던 아재 배우가 여자 영화를? 이런 시선은 그런 일의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몰랐긴 한데 충분히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인터뷰 기사를 보는데 그냥 이제 김윤석 배우는 그 자기가 이제 그 영화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 자기 영화를 설명을 했는데 네. 그거를 보고 기자가 이 사건이 생각이 났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아마 그 문제가 있고 나서 어떤 달라진 여성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맥락으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그런 시선을 배우인데 감독의 그거 월권하는 뭐 주제 넘게 월권하는 배우 혹은 여성을 무시하는 배우 뭐 이런 남자 이런 기득권 이런 이미지를 좀 이렇게 없애는 희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저희 무비오톡은 스포일러를 신경을 안 쓰고 얘기하는 영화 그 팟캐스트예요. 어떤 영화를 소개해주는 팟캐스트가 아니고 영화를 보고 나서 즐기는 그런 게 약간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 스포가 막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용 스포일러를 그 클레오님도 이제 편하게 장면이나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 내용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 끄고 얼른 영화 보고 와서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레오님 그 영화 보고 딱 나왔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아, 네, 뭐, 저는 일단 뭐, 정확히 어떤 단어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까먹었어요. 그때 생각이 났었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하면은, 되게 상쾌한 기분이었거든요. 일단 제가 이거를 심야 영화로 봐서 다 보고 나니까 2시가 거의 다 됐었는데, 그때 딱 공기가 그날 되게 좋기도 하고, 밤 공기가. 그래서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일단 영화가 해피엔딩인 면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그런 해피엔딩에 이제 좀 공감을 한 거고, 또 이제 제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인 것도 있고 마지막에 출연자들이 웃고 끝나니까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점이 확실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는 단점도 물론 있어요. 단점이 없진 않은데 또 장점도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그 장점에서 나오는 감정들이 저한테 잘 전달이 돼서 저는 되게 상쾌한 기분이었고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너무 기대하고 갔던 것 같아요. 평이 너무 좋았어요. 와, 맞아요. 이게 진짜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막 엄청난 뭔가가 있나 이러고 가서 봤는데 평은 뭐 거의 올해 한국 영화 막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막 이제 배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막 진짜 대단한 감독과 그 영화를 완전 아우르는 종합 예술이 탄생하는 느낌으로 막 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이게 근데 영화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영화가 완전 별로면은 뭐야 완전 사기당해서 이런 느낌일 텐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대했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였어요. 네. 좀 이렇게 결말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 호불호 많이 갈리는데 저는 뭐 그렇게 불쾌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게 불호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까지 가는 뒷장면으로 가면 갈수록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 영화가. 그래가지고 약간 막 그 마지막에 이제 막 그 놀이공원에서 뛰어노는 장면 있잖아요. 완전 무슨 클리어 감독 그 뭐지 CF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서 그런 묘사를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해가지고 좀 끝맛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네. 확실히 저랑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저희 녹화 전에도 이제 잠깐 영화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여성의 시선으로 어떻게 영화를 봤을까가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성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해서 거기 이제 노인 상황들도 이렇게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화를 보는 시선이 남성이랑 여성이 달라요. 이게 같은 영화를 봐도 저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의견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지점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보면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여성의 시선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녹화 전에 얘기할 때.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영화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저는 기대가 돼요. 솔직히 정말. 일단은 아무래도 나눌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포인트로 더 포인트로 넘어가가지고 좀 이제 각 부분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 감독의 데뷔작 미성년 첫 번째 포인트는 살아있는 캐릭터와 배우들의 열연입니다. 일단은 그 말해주신 장점 중에 아마 이 장점이 있지 않을까. 배우 출신 감독의 장점이 좀 살아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맞아요. 그 인터뷰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그 신의 21에서 감독들이랑 이렇게 대담한 인터뷰, 나홍진 감독도 나오고 뭐 장준환 감독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네. 이제 한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배우로서만 할 수 있는 디렉션? 그러니까 배우 출신 감독으로서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감독들이 아,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못했을 거다. 자기가 얘기하면 다른 의도로 전달이 됐을 거다. 근데 이거는 김윤석 그 감독님이죠.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김윤석 감독님이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디렉션이 가능하고 배우들이 이해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배우가 결국 맡은 게 이제 캐릭터잖아요. 영화에서. 그쵸. 그런 것들을 잘 살리는데 도움이 크게 됐을 것 같아요. 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영화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장점은 그 캐릭터가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이 영화도 일단 제목이 미성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각각의 그 특히 주요 캐릭터인 그 여성 네 분이 이제 주요 캐릭터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다 좀 미성숙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화에서의 이 사건을 계기로 뭔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과정이 캐릭터가 살아있다 보니까 되게 잘 와닿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거 뭐지? 배우들도 엄청 만족을 많이 했대요. 아, 그 디렉션에. 네.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좀 립 서비스가 아닌 어떤 만족감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이걸 예. 연기를 했을 때.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어떤 좀 그 캐릭터 좋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캐릭터가 좀 가장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일단 영화를 볼 때는 그 미 캐릭터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푼수 같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 컵라면 먹을 때 네. 그 유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그 유나가 그런 대사를 내가 엄마를 조금 더 좋아하게 해줄 수 있었겠냐 막 이런 대사를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아기가 어쨌든 이제 죽잖아요. 네, 그게 그쵸. 되게 슬픈 건데 나름 그거를 삭힌다기보다는 약간 극복하는 자신의 그 살아온 인생에서 그 극복하는 방법을 약간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신경을 끄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캐릭터가 약간 좀 불우한 그쵸. 것들이 좀 비춰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유나가 하니까 이제 어른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덜 떨어지고 멍청해서 푼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온 과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캐릭터를 잡은 거죠. 이게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그 미는 자기의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한 거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속내를 알아주는 성장의 과정을 저는 거기서 포착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김소진 배우는 전체적으로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 영화 보기 직전에 김소진 배우가 나온 영화를 본 게 사실 잠깐 거기서 이제 조연인데 더 테러 라이브를 봤어요. 네네네. 네, 저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거 더 테러 라이브에 김소진 배우 나오는데 같은 사람 맞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캐릭터가 거기서는 되게 지적인 기자로 잠깐 나오지만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인데 진짜 헷갈릴 정도로 네, 인상 깊더라고요. 김소진 배우가 그때 그거 뭐지? 거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I Can Speak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I Can Speak에 나와요. 진짜 거기서도 이제 더 테러 라이브랑 약간 비슷하게 지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와 진짜 연기를 저는 그 장면이 좀 많이 생각났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안 와요 이렇게 하고 전화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 정말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서사적인 기능도 하잖아요. 단순히 감정만 내비치는 장면이 맞아요. 아니고 정리가 되잖아요. 네, 정리를 해나가는 그 상황인데 그 장면에서 그렇게 매짐을 짓는 어떤 그런 그게 너무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푼수가 그렇게 푼수처럼 지냈던 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륜이라는 그런 행동 이런 일탈 그런 그렇죠. 죄를 저지른 것은 오히려 방어 기제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뭔가 진짜 싫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불륜 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그냥 싫었는데 뭔가
약간 의아하게 됐어요. 이 불륜녀를 너무 화사한 앵글로 잡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김윤석 배우에 대한 앵글은 되게 박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같은 그건데도 이 여자는 좀 연민의 시선 혹은 예쁘게 그런 것들이 귀엽게 좀 드러나니까. 잡아주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김소진 배우 연기로 되게 많이 이렇게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도. 네, 저도 그게 그런 점에서는 김수진 배우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끝나고 프로필을 찾아보고 나서는 그 유나 역할만 박세진 배우가 네. 좀 놀랐어요. 일단 음. 뭐 흔한 거잖아요. 고등학생 연기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그죠, 근데 그죠. 저는 꽤 어울려 이렇게 봐서 네. 정말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 약간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유나 역할 박서진 네, 배우. 근데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96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네네. 한참 전에 졸업하신. 아, 네네. 네, 그거에서 놀랐고, 그러니까 꽤 자연스러운데 알고 보니까 아니어서 놀랐고, 그 다음에 프로필상으로 네이버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프로필상으로는 영화가 필모그래피가 전혀 없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오. 단편을 아마 하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네, 안 들어갔다 쳐도 장편은 이게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장편이 처음인데, 처음 같지 않다고 제가 느끼고 봤는데, 처음이셔가지고, 생각보다 더 되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연기를 더 되게 잘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여고생 캐릭터를 맡은 두 분 다 되게 연기하는 게 되게 뭔가 신인 배우인데 되게 연기 열심히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되게 잘해요. 그냥 네. 네, 되게 그리고 되게 그게 디렉팅을 진짜 많이 잘 줬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건 또 이제 감독의 고유의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디렉팅 잘하는 건 진짜 큰 장점이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 명주랑 유나랑 둘이 마주쳐가지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언제요? 그러니까 둘이 많이 마주치죠. 네. 유나가 자기 돈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돈 주는 장면 있죠. 네네. 네,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두 캐릭터를 되게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연기가 두 배우 다 연기가 너무 잘 보였던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일단 좀 뭐 상징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돈을 주려고 하는데 5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유나가 아직 어떤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지만 그걸 다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네, 그렇네요. 그 설정도 좋았고 그리고 명주가 이제 계속 어른인 척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 막 그 유나한테 어른스럽게 하려고 하고 네. 그또 사실 명주가 유나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어른스럽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남편이 불륜이야. 그런데 그년의 딸이 있어. 그러면은 딸내미죠 그냥. 그년의 딸내미인데도 그 딸을 분리하잖아요. 그게 참 이성적으로 힘들단 말이죠. 사실 맞는 그렇겠죠. 건데. 네. 근데 되게 처음부터 뭐 너네들 밥 먹으러 가 뭐 이러고 왔을 때도 그래도 그 돈을 거절하지 않잖아요. 네. 왜 이런 걸 줘? 이러면서 걔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 돈을 어른스럽게 받고 그리고 그 5만 원도 그래 알았어. 네가 너의 그 마음을 존중해서 빚지고 못 살겠다는 너의 마음을 존중해서 솔직히 그 돈을 거절하는 것도 걔를 애취급하고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명주가 진짜 존중을 해서 그 돈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게 어른스럽게 그려지는데 네. 그걸 유나는 이제 어쨌든 간 이 사람이 적대적인 사람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입장에서 나온 거든 적대적인 사람이니까 얘는 또 이제 딸내미나 신경 쓰라고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 와르르 무너지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두 배우의 연기 약간 당황해하는 연기라든가 나중에 이제 유나가 이제 엄마 챙기라고 걔한테 얘기하는 그 서사도의 개연성도 생기고 그 장면 자체도 되게 정말 염정아 배우의 섬세한 연기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캐릭터들이 처음에 이제 다 미성숙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면을 볼 때 유나와 미는 확실히 어디서 느꼈었냐면은 이제 그 컵라면 먹을 때 그때 얘기할 때 그 미는 사실 어쨌든 그 어른이 됐다라는 이런 대사를 통해서 되게 그러니까 어른의 자격이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나 속 깊은 분이구나. 그냥 이렇게 뭐 대충 막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확 느껴지니까 원래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라 보기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유나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줄이랑 유나 중에서도 유나가 더 그런 개인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캐릭터가 워낙 입체적이어서요.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이제 동생의 그 시체를 시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동생의 시체를 마주하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 현실 부정하고 그런 것들 그런 이런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성장은 되게 확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거기서 처음에 느꼈어요. 그 아버지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뭐 도박에 빠져가지고 뭐 딸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자기가 길러야겠다는 책임감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그런 것들에서 아, 이 캐릭터는 뭐 나름 이제 가정 환경이 이 캐릭터의 역경이잖아요. 그런 거를 딛고 노력을 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성장의 모습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쉽게 드러나서 유나의 캐릭터는 확실히 좀 이렇게 관객들로 하여금 되게 애정을 느끼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과제라든가 그 과제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라던가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는 과정 같은 게 되게 선명하게 보여서 네, 맞아요. 그래서 좋았고 주리는 뭐 주리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의 캐릭터에 비하면은 더 이제 잘 보여지는 편인데 저는 주리도 성장을 많이 했다고 느낀 게 주리라는 캐릭터가 되게 그런 거 약간 처음엔 헛똑똑이에요. 되게 막 자기 공부 잘한다는 설정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되게 공부를 잘하고 뭐 세상을 다 알 것처럼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불륜 문제도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솔직히 약간은 방관하는? 그게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죠. 엄마가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주리가 아빠 탓을 할 줄을 몰라요, 처음에. 맞아요. 예. 처음에는 어떻게든 엄마는 이걸 모르게 하고 싶고 아빠를 미워하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가서 우리 아빠랑 헤어져요. 혹은 그 딸한테 뭐 헤어지라고 말해. 막 뭐 머리 잡아 뜯으면서 막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게 드러나는데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나가 그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도 막 유나 원망만 엄청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아버지와 그 불륜녀 혹은 또 어머니 그 세 명의 사실 문제인데 맞아요. 주리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뭐 전전긍긍해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좀 애 같게 보이기도 해서 결국은 애인 거예요. 아무리 좀 공부를 잘하고 이래도 아직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애기여서 저는 좀 그런 대사들을 많이 봤는데 신경 써서 봤는데 얘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여기에 좀 신경 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학원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뭐 다시 만나지 말자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도 학원 간다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친구가 그 이제 영화 후반부에 와서는 자기 지금 학원 앞인데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싶으니까 지금 집에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눈도 되게 이쁘게 오고 그 장면에서 아, 이 친구는 이제 그냥 어른들이 정해준 길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거기에는 이제 자기 동생, 어쨌든 주리의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 자기 동생을 보면서 그런 계기가 돼서 성장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주리는 확실히 성장하는 캐릭터구나. 맞아요. 그렇게 느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주리는 그 아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 유나보다 더 어른스럽죠. 어쨌든 그 마지막을 바라봐 주잖아요. 주리는 그 점에서 아, 이 캐릭터는 확실히 성장했구나 하고 결국 제가 장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런 캐릭터의 성장 과정이 캐릭터가 워낙 좀 그러니까 맛깔나게 구성이 돼 있고 배우들도 소화를 잘하고 영화에도 잘 드러나 있다 보니 계속 그 캐릭터를 따라서만 가게 되면 그냥 재밌어요, 영화가. 그런 성장 서사도 참 흥미롭게 그 점이 이 영화의 가장 좋은 점이었어요, 저는. 그냥 저는 이제 명주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성장 서사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명주가 되게 매력적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영주가 매력적인 이유가 영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설정이나 이런 게 매력적이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영주가 보여주는 태도나 이런 건데 그럼 그 태도가
태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로 그냥 써놨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여자 이런 식으로 써놨다. 그럼 그 매력을 못 느꼈을 것 되게 같거든요. 재미없죠. 예. 네, 못 느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특이하거나 신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 영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 영화의 캐릭터의 서사보다는 캐릭터의 서사가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좀 이제 클레오님 말하신 부분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어떤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싫은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게 네.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여성 캐릭터들이 싹 다 가부장제의 희생자들이거든요. 다. 네, 그렇죠. 다 가부장제의 네. 희생자예요. 예를 들어 일단 대놓고 이제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미희랑 유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되게 빈곤하고 유나는 지금 거의 학교에서 문제하고 네. 막 그런 취급을 몰래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몰래 막. 아르바이트하고 미희도 이제 뭔가 유부남이랑 연애에 빠졌고 임신을 해갖고 그걸 네. 처치곤란해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줄이랑 명주는 아빠 혹은 남편을 100% 의지하고 100% 신뢰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완전 그 아빠가 없어지는 순간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게 맞아요.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재산이 이제 대원이 명의로 돼 있는 걸 보고 맞아요. 통장 이렇게 넘기는.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소름 돋게 현실적이면서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여성이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너무 좁다라는 게 너무 딱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예. 생각을 해서 근데 만약에 대원이 여기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난 새 여자랑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새 삶을 살 거야. 이제 너네 알아서 살아.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까 너네에 대한 지원 없어. 딱 끊어버리면은 이제 그 뭐지 줄이랑 명주는 똑같이 미희랑 유나처럼 맞아요. 오리알이 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여성 캐릭터들이 아버지, 섹스, 임신, 모성 그 모든 거에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극복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이걸 넘어서지는 못해요. 맞아요. 이들이. 네, 네.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한 그 궁극적인 해결이 영화에는 네.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 어떤 체념 정도? 예. 체념 혹은 수긍 혹은 이제 어떤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잊지 않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는 정도? 네. 이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도 여기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되게 설득력이 없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 보면서 억지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그 배우들이 넘어가는 네. 과정에 클레오님도 이게 성장소사로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네, 맞아요. 얘기했듯이 네. 그게 딱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은 그 말씀하셨던 그거 유나. 네. 유나가 동생한테 애착을 되게 크게 느끼잖아요. 맞아요. 예. 그 장갑도 막 사고. 네, 장갑도 사고 막 애기 인형 양말도 막 네. 사고 막 이렇게 양말 씌울 거다 막 이러고 오히려 막 신나 있고 나 학교 그만두고 뭔가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맞아, 오히려 그게- 생기가 생기잖아요. 맞아. 얘가. 체념하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약간 인생을 살아가는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장면이 그 아버지가 이제 전혀 뭐라 그래야 되지? 의지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딱 네, 느끼고 사실 뭐 부재중이나 돌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네. 아빠가 없는 이만 맞아, 게 나은 없는 이만 못하다. 맞아. 없는 게 나은 그런 네. 아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실체를 깨닫고 오히려 저가 느꼈을 때는 얘는 이 동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지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것에 대해서 애착을 되게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네. 그것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구나 얘한테 이런 생각이 저는 예.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전 진짜 그런 거 극혐하거든요. 약간 막 모성 막 이런 거 진짜 극혐하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 네네. 근데 그게 저가 봤을 때 납득이 가는 거예요. 네, 일단 설득은 돼요. 최소한. 네. 예. 그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과정이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혹은 그 배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 있는 장면들 배치가 좋아서 연출력이 좋아서 네, 맞아요. 그런 캐릭터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게 다 이해가 되고 네. 특히 명주도 행동하는 게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명주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뒤집어 엎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 네네. 지랄해야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화나니까. 근데 그 여자는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자존감을 지켜나가면서 뭔가 이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구나. 아, 네. 그렇게 해나가야지 자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설득력이 염정아 배우 연기 디테일에 싹 살아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섬세하게 연출에서도 묘사되어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배우 그 캐릭터들의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를 달 수 없는 예. 토를 달지 못하게 하는 그게 좀 연출력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는 일단 들으면서 제일 좀 신기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좀 원하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네. 이제 저도 딱 그 영주가 이제 그 통장 보면서, 근데 다 네. 이름이 이제 자기 남편 이름이잖아요. 네네. 보면서 와, 저 이혼하면 깝깝하겠네 이 생각했어 진짜. 네. 영화 보면서. 근데 네. 거기서 더 이상 저는 솔직히 생각 확장이 안 됐어요. 아. 그게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둔해서 무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약간 남성의 시선의 한계인지는 저는 그거를 명확히 구분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봤을 때 되게 깝깝하겠네 이러고 다음 씬으로 넘어가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그쵸, 저도 그쵸. 그냥 끝이에요 그냥. 약간 좀 근처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 때 확실히 다른 시선에 대한 환기가 돼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리액션을 하잖아요. 이게 약간 이게 성의 없이 한 게 아니라 좀 신기했어요. 아니 성의 없는 건 아니고. 되게 신기해서 되게 좋았고요. 네. 사실 저는 거의 모르겠는데 딱 하나 그거를 굳이라고는 아니고 딱 한 군데서 저는 이거를 찾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불륜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는,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한 그 다음날 아침이요. 네. 아침에 되게 아무 맞아요. 그거 없이 준비를 하고, 근데 이제 주리는 전전긍긍하잖아요. 제 아버지 나가니까 빨리 나가가지고 뭐 붙잡고 물어보든 얘기라도 하려고 이렇게 가서 하는 것 같은데, 급하게 자기 아버지가 나가니까 주리도 급하게 나가지고 쫓아가서 도시락 안 가져간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오잖아요. 근데 알고 맨발로 왔어요. 네. 그 맨발 클로즈업에 잡아주잖아요. 저는 그 디테일이 얘기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 네, 저는 맞아요. 거기서 그 디테일을 느꼈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가정이 우선인, 딸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그걸 깨고 싶지 않으니까 평상시처럼 행동을 하면서 급하게 이제 나간 거예요. 정신은 없죠 사실. 도시락을 싸면서도 이걸 지금 내가 뭐 도시락을 뭘 싸는지도 모를 거예요. 좀 그 불륜 문제가 지금 머릿속에 한가득일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도 이렇게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김윤석 배우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 사람의 발을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아버지들이 둘 다 무심해요. 그 옆에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지 무심한 거는 저는 매한가지라고 느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유나의 아버지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 인간은 아버지로서 자격이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 바꾼 것 같죠. 원래 박씨인데 이제 이 유나는 맞아요. 김유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버지 성을 안 따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바꿨든지 네. 그 후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주리는 사실 아버지가 옆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관객만 아는 상황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그 모든 정보는 관객만 알고 주리가 아는 정보랑 관객이 아는 정보는 약간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아버지한테 그 신발 얘기를 하면서 주리 중학교 사이즈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제 감독이 인터뷰 끝나고 찾아서 연결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감독의 시선에서는 심지어 그 감독이 그 배우잖아요. 그 역할이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딸 발 사이즈를 제대로 모르는 거는 감독의 말에 비춰봤을 때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발을 봐야 사람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무관심한 그런 디테일이 보여져서 저는 그게 연출에서 나오는 연출에서 이제 그 캐릭터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어요. 네. 사실 이 얘기 하시고 나서 생각했던 게 오리고기집에서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거래요. 그게 원래 거기 없대요. 그렇게 발을 이렇게 석가래라 해야 되나? 올려서 이렇게 없는데 촬영 감독님한테 그게 콘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감독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촬영 감독님이 나중에 사석에서 무슨 패티시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촬영 감독님이 뭐 의도를 이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찍었다. 이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진짜. 네. 약간 어떤 그 스타킹 올라간 것도 그런 비슷한 걸까요? 네, 그런 의도로 아마 감독님은 찍으시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직접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약간 그런 상징물을 잘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상징물을 배치하는 그 과정에서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인물 묘사에 공들이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뭐 연출의 역량인 셈이죠, 그게 맞아요. 네.
일단 좀 약간 이어진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포인트로 그 감독 김윤석의 연출이 어땠는가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까 해요. 저는 좀 진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인물을 어떻게든 돋보이게 하려는 연출이 제일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저도 거기에 완전 공감을 하는 게 저는 뭐 여러 좋은 장면이랑 좋은 점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영화 제일 좋았던 장면 저한테는 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닝 시작할 때 측면에서 네. 그 주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프닝 자체로는 알 수 없고 조금 지나야 알 수 있는데 그 불륜 여인 네. 미희를 엿보잖아요. 네, 네. 그 미희의 그 가게 네. 그 오리집. 네, 거기 약간 그 이렇게 몰래 밖에서 엿보는 그 장면인데 그냥 그 장면이 되게 명확해요. 이 오프닝이 설명을 해주는 게 나 이거 인물을 따라가는 인물 위주의 영화를 찍을 거라서 약간 선언하는 그런 오프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구도를 보면 인물 딱 잡아주고 타이트하게 네. 그 다음에 거의 되게 극단적인 클로즈업. 네, 클로즈업으로 완전 인물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초점도 포커스도 네. 인물 위주로 탁 이렇게 네. 맞추고 그 광각으로 이렇게 다 맞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경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 그 딱 그냥 오프닝에서 선언을 했는데 저는 오프닝에서 그렇게 영화 나 영화 이렇게 찍을게라고 해서 들어가는 영화들 그러니까 오프닝이 열쇠가 되는 그런 영화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저는 감독의 자신감? 네, 그게 엿보여서 그대로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면은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결국 이 미성년에서의 장점은 인물의 그런 개성이잖아요. 인물을 잡았는데 인물의 개성이 장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장점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핀포인트를 잘 노리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연출해야 될지 확고한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오프닝을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질문지를 받으면서 예시를 들었던 게 덩케르크거든요.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서 덩케르크 제일 좋아요. 아, 덩케르크 정말 좋죠. 네, 잘 봤죠. 저 제일 좋아하는데 덩케르크가 제일 좋은 게 딱 오프닝이 그랬어요. 예전에 덩케르크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저희 네. 첫 영화였어요. 네. 네. 저는 덩케르크를 이건 제 자랑이니까 저 아이맥스로 봤어요. 용산 아이맥스. 저희도 용산 아이맥스에서 네. 봤어요. 제가 용산 아이맥스 사운드 출력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아, 그 사고가 네네. 있어서 바뀌기 전에 봤어요. 오. 그 엄청 빵빵할 때 봤어요. 아, 저는 되게 후반부에 봤어요. 그 아쉬운 부분인데. 네. 그런데 덩케르크 오프닝이 딱 어떤 식으로 하냐면 덩케르크 오프닝 시작하면 그 용산 아이맥스를 보면 이게 70mm 필름으로 찍은 영화라 네. 화면비가 굉장히 특이해요. 네, 맞아요. 거의 뭐 1.4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훨씬 약간 네. 4대3에 가까운 네, 비율로 그쵸. 가는데 딱 시작할 때 보면 카메라 나오는데 그 군인이 도망가는 장면이잖아요. 그 집결지로 이렇게 후퇴하는 장면인데 뒷모습을 이렇게 엄청 따라가는데 뒤에서 총 쏘고 근데 그 장면에서 덩케르크 영화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도 그걸 몇 년이 지났지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였어요. 덩케르크가 그 영화에서 논란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확실해요. 나는 약간 이 전쟁에 놓여진 사람들을 찍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인물, 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바뀌면서. 근데 이 인물을 위협하는 사람, 거기서 보면은 오프닝에서 독일군이 직접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진짜 신기해. 그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총을 쏘니까 독일군이 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에서 그런 네. 걸로 알 수 있는 건데 독일군이 실제로 한 번도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나 그런 그 주인공 집단을 이 후퇴하는 연합군으로 이렇게 두면은 근데 이걸 위협하는 게 이제 독일군이잖아요. 네. 이 갈등을 조장하는 요소인 거죠. 근데 이 갈등을 조장하는 요소를 나는 시각적으로 하나도 안 보여줄 거야. 너희는 청각에 의존해서 그 공포감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카메라가 그 상황에 실존하는 사람들 시야각에서 엄청 벗어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그 영화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와이드 스크린으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좁게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좁게 가는 이유를 오프닝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공포감이랑 맞닥뜨리면서 너는 그 실체를 볼 수 없을걸? 이제부터 즐겨봐. 약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이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장면이 엔딩 후반부에 토마디가 불시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무에는 성공했지만 자기도 비행기가 이제 맞아가지고 불시착을 해가지고 독일군이 잡으러 와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독일군이 분명히 잡으러 와서 독일군이 앵글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심도가 완전 토마디한테 극단적으로 심도가 얕게 돼 있어가지고 독일군이 포커스가 나가서 하나도 안 보여요, 형체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일부러 형체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공포 영화에서 프레임 밖에서의 그런
청각이나 다른 외부 요소로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그 텐션을 끝까지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동크랭의 연출은 저는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세팅한 기술적인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요. 진짜 덩케르크를 보면은 아이맥스라는 기술이 왜 있는가? 우리가 이제 아이맥스라는 기술의 어떤 존재 이유? 맞아요. 그거를 약간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덩케르크는 진짜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고집해서 70mm 필름으로 찍은 이유를 저는 진짜 잘 알겠더라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은 저는 인간적으로 좀 부러운 사람 같아요. 아, 네. 그 재능도 부러운데 어떤 그 기술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철학적인 그런 어떤 예술 실현의 욕망과 이렇게 제가 완전 최첨단의 그런 기술, 진짜 엄청 대형 자본을 자기의 어떤 자아의 그런 예술적인 그런 자기 예술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합시켜서 한다는 거는 진짜 세상에 원 오브 진짜 원 하나밖에 없는 온리언 거의 그런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해도 그거를 못 쓰고 그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맥락을 그대로 가져와서 미성년 오프닝이 좋았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오프닝부터 열쇠죠. 이 영화를 보는 열쇠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관객들을 가이드해 가는 거,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킨 거, 그리고 그걸 장점과 시너지를 결합한 부분. 그래서 제일 좋았어요. 만약에 이 영화 좋은 영화라는 거는 오프닝이 괜찮은데 그 오프닝의 색깔이 유지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저 시즌 1 할 때도 좋은 장면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계속 오프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영화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막 오프닝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클레오님이랑 얘기하면서 저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린 느낌이 들어요. 네. 되게 그 뭐지? 근데 그때 김윤석 감독이 차기작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인터뷰에서 액션 스릴러 물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순간을 담은 드라마 영화로 승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거 보면은 김윤석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러네요, 확실히. 네. 이거 제가 알기로 공동 각본으로 이게 원작이 있는 미성년이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각본으로 이렇게 집필하신 거라고 했는데 공동 각본을 쓸 때부터 자기 장점을 알고 이렇게 쓰신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 약간 좀 이게 비하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잘하는. 아 근데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소크라테스가 그 몇천 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신 대로 맞아요.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의 의미로 주제를 되게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영화를 구상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확실히 김윤석, 그러니까 감독 김윤석으로서의 연출에 대한 거는 솔직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죠. 좀 호들갑이 너무 무슨 2019년을 빛낼 최고의 한국 영화처럼 약간 이렇게 과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감독 김윤석의 연출력이 부재하냐, 이거 뭐 만들어낸 허상이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 확실히 갖추신 것 같아요. 네. 장단점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단점보다 장점을 좀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전 보면서 좀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생각했던 게 전체적으로 이제 짜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짜친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저도 잘 써요. 그런 표현. 짜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촬영도 상당히 스무스하다 그래야 되나? 솔직히 말해서 인물 위주의 영화에서 그거 이제 약간 이렇게 그거 심도 얕게 해가지고 배경 날리고 이렇게 이런 얼굴 위주로 많이 갔을 때 촬영이 그냥 너무 단편적이야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뭐 되게 화려한 촬영 기술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게 완성도가 되게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영화 비중에 비해서 오늘 우리 녹음 전에 얘기한 거였는데 아마 제가 막 근데 그렇게 왜 100만이나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CG 아마 그거 태아가 CG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제작비도 적재적소에 들어간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시나리오에 그 정도 이제 스텝이 붙어주고 왜냐하면 김윤석이라는 배우의 밸류가 있으니까 이름값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인맥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씨 김윤석이 한다 그러는데 돈 안 돼도 도와줘야지라고 네. 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초고부터 네. 나홍진 감독님이 이렇게 봐주고 이랬어요. 이거는 뭐 김석 배우가 아니면은 어려운 그쵸. 나홍진가.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근데 그 모든 장치들이 감독의 의도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좀 감독으로서 좀 기본적으로 센스를 갖춘 사람이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또 이제 얘기가 어쨌든 저희가 좀 유쾌하게 얘기를 하고 영화의 분위기도 무겁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분만 무겁지 전체적으로는 네. 되게 좀 나름 유쾌한 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내용만 따지고 보면요 진짜 한없이 맞아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게 불륜녀의 아이. 근데 심지어 그 아이는 어쨌든 그 미성숙아로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오래 못 살고 막 이러면 와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1시간 이 영화 러닝타임이 1시간 반 조금 넘으니까 1시간 반 내내 그냥 쳐져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중간중간에 유머러스하게 되게 잘 푸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 다들 보시면 공감하겠지만 그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하는 거 진짜 실제로 좀 터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 소리로 새어 나왔고 저는 다 그 다른 부분에서는 웃지는 않았는데 관객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인터뷰에 나온 부분이 그 약간 불륜녀이 나오는데 유나 아르바이트 하는데 와가지고 시비 걸다가 약간 쭈구리 되는 네. 거기서 마지막에 유나가 그 콘돔을 이렇게 딱 던져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 시사나 이럴 때는 반응이 되게 좋았대요. 또 저는 뭐 그 부분에서 막 터지진 않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재치 있는 장면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감독도 아니고 이렇게 넣으신 부분 그런 게 좀 좋았고 그리고 저 의외로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싸울 때요 둘이 그 유나랑 줄이랑 학교에서 머리 잡고 싸울 때 사실 머리 잡고 보통 이렇게 흔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창문이 깨지더라고요. 그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장면. 네, 맞아요. 확 살았어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다시 보니까 약간 에너지 확 올라가서 좀 되게 재치 있다고. 액션 설계가 잘 된 느낌?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영화를 볼 거 아니에요. 이 영화가 액션 영화인 건 아니니까. 네, 와 대단하다 해서 저는 크레딧 때 유심히 본 게 하나가 그 진짜 유심히 본 게 2개였는데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하나가 이제 이 영화 100% CG 썼는데 CG팀 나오겠지? 이거랑 진짜 VFX가 꽤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그다음에 그거는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게 CG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솔직히. 저는 카메라가 그 약간 신생아실에 들어가는 게 막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이제 그 위생과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7, 8개월짜리 미숙아를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하나 되게 이거 언제 나오지 크레딧을 궁금했던 무술대역. 근데 무술대역이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작을 경험을 많이 해본 배우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좀 넣을 수 있는. 네,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딱 사실 것 같긴 이 정도 규모의 영화를 핸들링할 신인 감독이 그런 경험이 있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럼 막 액션 설계를 해본다든가 이런 걸 하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그런 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막 그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장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딱 맨 마지막에 너 누구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지 않게 그 추격자의 어떻게 보면 출세작 중에 하나잖아요. 김윤석 배우의 출세작 중에 하나인데 그 너 누구냐 그 패러디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진짜 깰 수도 있는데 너무 적절하게 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겁함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의 딸인데도 몰랐었다라는 어떤 그런 무심함? 그렇죠. 진짜 생각 없이 불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한심함? 그런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적절하게 들어간 패러디가 좀 센스가 있긴 하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카메오 출연도 좀 재밌지 않았어요? 네, 저는 보니까는 근데 인터뷰 보니까 카메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보니까는 카메오가 아니라 조연이라 생각하고 해달라 해서 크레딧도 카메오가 아니라 조연이라 들어가 있대요. 네, 뭐 이것도 배우만의 이런 약간 그쵸. 그거는 약간 이제 내가 감독 임윤석인데 아니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 산모실에서 그 엄혜란 배우랑 정희랑 그 배우가 두 분이서 모녀로 나오잖아요. 너무 모녀 같은 거예요. 진짜 생긴 게 너무 닮으셔가지고 두 분이 닮은 것 때문에 이슈가 있었나 봐요. 잘 몰랐는데
저도 I Can Speak에서 엄혜란 배우 연기를 너무 좋게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너무 실감나는 어떤 모녀 연기를 펼쳐가지고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처음부터 눈치 이렇게 살살 보고 네. 그때부터 웃겨가지고 저는 까메오로 하면 안 되니까 조연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았던 건 저는 사실 김희원 배우였어요. 맞아요. 저는 김희원 배우가 인상이 제일 남았었고 제가 김희원 배우는 어쨌든 막 되게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데 제가 미생 할 때 안 보고 뒤에 보셨구나. 네, 뒤에 몰아서 봤어요. 네. 한 4일 정도에 몰아서 그냥 다 봤었는데 그거를 그 미생인 김희원 배우가 잠깐 나오잖아요. 근데 와 진짜 그 김희원 배우가 나오는 그 미생의 그 부분만 그게 그냥 무슨 드라마 그러니까 그 장르가 아니라 완전 느와르인 거예요. 와 근데 배우 한 명이 이렇게 와서 그쵸. 분위기를 확 휘어잡는? 네. 그래서 제일 인상에 남는 미생의 에피소드도 김희원 배우가 나오는 에피소드 부분이고 여기서도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무거운 캐릭터가 아니니까. 아니었는데 근데 일단 확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네, 진짜 선생님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하긴 했어요. 저도 보는데 처음에 양호실에 딱 둘이 있을 때 그때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네. 처음에 딱 진짜 그냥 왜냐면 그 상황이 너무 앞에 상황이 임팩트가 셌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약간 집중을 못해 그 남자 배우한테 집중을 못해가지고 몰랐는데 대사를 치는 순간 김희원 배우잖아 이렇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연기가 그 좀 익살맞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단점도 극명하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단점도 좀 얘기를 단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뭐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관한 데가 없어요. 네. 그런데 뭐 정석적으로 가요. 네. 아무리 못하게 네. 얘기를 해도. 근데 확실히 좀 아쉬웠던 점도 약간 연출적인 측면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장면이 제일 좀 아쉬웠나요? 저는 일단 딱 그 영화의 흐름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기적이라기보다는 자기적일 수도 있고 약간 좀 뭐지 했는데도 넘어간데 여기서는 좀 아니다 싶었던 게 이제 그냥 그 대원이 강도당하는 장면이요. 네. 저는 강도 자체도 뜬금이 없는데 그 장면을 왜 굳이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권선징악의 느낌? 근데 여기서 권선징악이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은 아니면은 완전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맞다면 아니 여기서 권선징악이 왜 들어가? 약간 너 갑자기 너무 교훈적이다. 너무 교조적이 돼버리니까 진짜 좀 뜬금없었고 저는 또 하나가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화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질문지에는 안 적었는데 그 학교 여고의 그 학교 고등학생에 대한 묘사가 저도 좀 아까 이제 녹음 전에 얘기했는데 시험 전에 이렇게 뛰쳐나가는데 시험 전에 저런 분위기로 앉아가지고 한 명만 늦게 와가지고 복도 혼자서 맞아요. 그 오플샷으로 이렇게 걷고 말이 되나? 너무 자기적인 거예요. 솔직히 시험 끝나고 가도 되잖아요. 맞아요. 이미 늦은 거. 뭐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주리는 이미 그 앞신에서 제가 아까 그 눈 얘기하면서 했던 거죠. 이제 공부 말고 또 다른 이제 사람과의 가치를 찾았으니까 시험이 대수롭지 않은 것도 많고 유나야 원래 말 안 듣는 애니까 시험 보러 이렇게 나간 것도 맞고 한데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섞이기보다는 원샷으로 주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다 이해는 된데 그 장면 다 합쳐놓고 보니까 아니 누가 학교에서 저러고 다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좀 과한 설정이죠. 네. 그 상황의 극적인 걸 위해서. 네,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극적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장면인데 텐데. 맞아요. 저는 그게 이제 여고생 묘사는 확실히 디테일이 진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디테일이 떨어지는 묘사가 그냥 디테일이 떨어진 애가 아니라 약간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간에 이 영화를 찍는 사람은 중년 남성 배우 그렇죠. 남성이잖아요. 중년 네. 남성이잖아요. 감독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일 좀 짜증났던 게 일단 저는 그런 학교 영화에서 옥상이 너무 오그라들어요. 네. 옥상 가보신 적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니요. 진짜 옥상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일단 잠겨있는데? 네, 맞아요. 막아놔요. 거기처럼 네. 이렇게 뭐 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아예 잠가놔요. 네. 거기도 막아져 있고 뭐 이제 뭐 올라가면 담배 피는 거로 하겠음 이러는데 네. 그럼 잠그면 되죠. 자물쇠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맞아. 그거를 왜 안 잠그고 지금 뭐 별의별 잠금 그게 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굳이 옥상을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는 것 자체 솔직히 좀 오그라들어요. 맞아. 일본 영화 감성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자체도 싫은데 거기서 이제 둘이 싸우잖아요. 네. 싸우다가 갑자기 유나가 걔 뽀뽀를 해요. 네.
없었던 걸로 이거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둘이 약간 그런 어떤 공공의 적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약간 그런 에로스적으로 조금 연대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솔직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게 네. 좀 사적이에요. 네.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시선을 끌었다 정도인데 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여자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는 균형을 못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네. 또 놀이공원에서 노는 장면? 아니 그냥 엔딩에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약간 클린 앤 클리어 감독 네, 같았다고. 맞아요. 전 솔직히 여고생 묘사할 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제일 극혐하거든요. 진짜 싫어요. 네. 무슨 여자 걔네들이 아무리 여고생이고 애들이라고 해도 아무도 없는 놀이공원에서 움직이지도 않는 놀이기구 타고 깨깨 이걸 왜 해요? 맞아. 그것도 와이드로 또 한 번 굳이 네. 보여주고. 아예 그냥 돌아가는 놀이공원에서 애들처럼 노는 장면을 보여줬으면 그러면 더 낫죠. 나았을 거고 저는 아예 그 퐁퐁 뛰는 장면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건 거기서 놀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놀 수도 없는 장비를 가지고 거기서 연기를 시킬 때 그 연기를 시킬 때 이 배우들이 엄청 당혹스러울 거라는 건 계산하지 못했는가. 그 생각도 진짜 좀 많이 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제가 그 박평신 평론가 되게 좋아하는데도 네. 뭐 디테일이 뭐 좋았다고 영화를 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 우리 평식이 오빠도 어쩔 수 없는 중년 남성. 중년 남성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막 캐낼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 보면은 인터뷰를 보니까는 배우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디테일을 보강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인터뷰에서 그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 명주가 네, 맞아요. 명주가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 자를 때 그 이제 원래 그 김윤석 감독의 설정은 그 머리를 이제 직접 자르는 거였대요. 남편 앞에서 직접 자르는 거였는데 어쨌든 직접 자르는 거였어요. 네. 직접 자르는 건데 이제 남편 앞에서 자른다라고 또 바꿔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이제 아마 염정아 배우겠죠. 직접 연기를 하는 염정아 배우니까 그렇죠. 유난이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오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잘했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디테일이 맞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엄마들에 대한 묘사는 되게 디테일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아무래도 연령대가 비슷해서. 약간 그 뭐 이렇게 임신했을 때 이제 가슴 계속 젖는 막 그 모유 나와서 패드 쓰시고 그러니까 막 그런 묘사라든가 막 이런 것도 다 좀 현실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린 배우들은 좀 발언권이 적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쵸. 어린 배우들 장면에서 좀 그런 자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이게 엔딩은 뭐 항상 이 영화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 엔딩에서 이제 우유 그 뼈 녹여서 마시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상식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감독님 그 인터뷰도 보면 꼭 자기 구상하고 있었던 그리고 앞에서 좀 이렇게 영화가 어쨌든 좀 잘 쌓아 올려진 편이니까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 완전 개망했네 막 이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누가 저걸 저렇게 해서 마셔? 약간 이런 먹을 생각을 누가 하겠어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 그거를 제한하는 애나 그걸 따라서 마시는 애나 저는 좀 약간 임팩트에 비해서 그 어떤 뼈를 마시는 장면의 임팩트에 비해서 의미가 너무 부실해요. 빈약해요. 잊지 않겠다. 이건데 딱 그거잖아요. 잊지 않겠다. 몸에 남기겠다. 이건데 너무 임팩트가 약하지 않나. 그 임팩트에 비해서 너무 의미가 빈약하지 않나. 약간 좀 영화의 좀 시종을 간 좀 현실적인 톤이랑 좀 안 맞았다. 그 장면이.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유가 되게 식지 않았을까요? 한참 놀던데. 근데 그 우유에 그 뼈가루가 녹겠어요? 실제로는 소금을 썼겠죠 아마. 그러니까요. 좀 하여튼. 좀 되게 납득이 잘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영화 미성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영화 감상을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원래 저희 무비오톡은 영화 한 줄 평을 남기고 평점을 남길 때 그냥 별 몇 개로도 하다가 별 몇 개로도 하고 별점을 소수점 2자릿수까지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약간 그걸 하면서 또 담론을 만들어나는 약간 그런 차원이었는데 클레오님이 별점이랑 평점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네, 저 진짜 안 좋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 이거를 제가 길게 설명해도 되죠. 네, 네, 제가 이거 상관없어요. 하는데, 아니, 일단, 저는요, 이거 뭐, 저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배점으로 따지면 3점과 3.5,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0.5의 차이가 뭔데를 저는 대답을 못 내려요. 그리고,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저도 예전에는 배점 매기는 어플들 있잖아요. 네네. 왓챠나 이런 것들. 네. 있는데, 이게, 남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 외적인 요소가 자꾸 이게 배제를 하려 해도 들어가요. 남한테 네. 보여주는 남들은 이만큼 매겼는데 나는 이렇게 막 그 눈치를 아예 안 보고 완전 막 마이웨이를 간다 이렇게는 또 저는 못하겠어가지고 이게 감상을 하고 별점을 해야 하는데 별점에 감상이 종속돼요. 그게 싫어요. 그게 싫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저는 별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 딱 하나인데 되게 상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래 좋고 이래 좋아라는 얘기를 1시간, 2시간 동안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들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하는 거죠. 이거 영화 잘 보는 평론가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어쨌든 지식이 있다고 이제 그 공인된 직업인 셈이잖아요. 이거 영화를 잘 아는 내가 봤을 때 별점 4개 정도 돼.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보고. 근데 이게 이제 좀 세대가 변했다고 해도 결국은 이 숫자놀이에서 안 벗어난 그쵸. 게 요새는 포스터들 보면 예전에는 무슨 뭐 네이버 평점 몇 개 이랬는데 네이버가 워낙 공신력이 없어지다 보니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로튼토마토 몇 퍼센트 막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근데 결국 본질은 똑같은 게 이 영화가 좋은 거를 설명할 수 없으니 되게 상업적인 홍보의 목적으로 그냥 별점 점수 몇 퍼센트, 신선도 몇 퍼센트 그냥 이렇게 딱 재단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별점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영화 그런 거 이제 보고 이제 다 컴퓨터에 이제 기록하거든요. 나 뭐 봤다, 언제 뭐 봤고 한 줄 평 이렇게 쓰고 길게 쓰는 거 외에 또 이제 한 줄 평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래서 왓챠나 이런 거 아예 안 쓰고 그냥 아예 저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냥 DB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대본을 쓰려면은 제가 이 기존에 썼던 대본 서식을 쓰려고 네.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열었던 대본이 쉐이프 오브 워터 대본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는데 약간 쉐이프 오브 워터가 볼 때는 좀 전 되게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그때도 약간 이 미성년 좀 비슷한데 네. 그때 너무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니까 가서 보고 나서 좀 실망한 거예요. 심지어 그건 어디서 상도 받고 네, 오스카에서 상 받았어. 그때 오스카도 상 받았는데 아카데미에서 받았나? 뭐 하여튼 아카데미. 베니스인가 뭐 하여튼 받았어요. 큰 네, 사람 맞아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근데 저희 댓글에도 막 세기 영화 나왔다 너무 기대된다 막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가서 같이 그때 봤었는데 생각보다 별로여서 좀 실망을 하고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때 별점이 좀 박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생각하면 할수록 좀 그 영화가 주는 그 인상 그리고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강해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좀 그때 너무 그 실망한 감정 때문에 이 영화를 박하게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별점을 주고 그 평점으로 어떻게 보면 고정을 딱 시켰잖아요. 네. 근데 한 줄 평은 아직도 공감이 가요. 그 네. 한 줄 평은 네. 지금 봐도 그 말이 내가 틀린 말을 한 것 같지 않고 네. 잘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데 별점은 내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지금 나중에 보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입장을 존중해가지고 네. 이제는 한 줄 평으로만 마무리를 하는 걸로. 네네. 그러면 한 줄 평을 좀 먼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썼어요. 캐릭터가 스크린 위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영화라고 썼고요. 이유는 앞에서 사실 실컷 설명한 셈이 됐는데 어쨌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캐릭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들이 보조가 잘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의 한 줄 평인 저는 캐릭터라는 단어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생각해 이 영화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라 장점을 모두 이렇게 희석시킬 영화는 아니어서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면을 보는 게 좋으니까 저는 그래서 장점이 부각되는 이 캐릭터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완성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은 한 줄 평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스타 신인 감독 김윤석의 잘 끝낸 숙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약간 이게 김윤석이라는 그 스타를 되게 넘어서는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뭔가 그 어떤 외부적인 이야기들을 다 지우고 이 영화를 감상하고 정리하는 게 저는 제 입장에는 좀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그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 이런 게 그 만약에 이게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가 이 정도로 걸렸을까? 이 정도로 이제 그 화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됐을까? 그리고 또 솔직히 진짜 근본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받을 수 네, 있었을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진짜 기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아이덴티티가 김윤석을 빼놓고 설명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이제 몇 면을 살펴보면은 뭐 주제의식이라든가 뭐 잘한 것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조차도 어떤 배우적인 특성과 그거랑 약간 떨어뜨려 생각하기 힘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네. 약간 좀 제가 느꼈을 때는 아직 이 영화를 보고 김윤석의 본업은 그 뭐지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네. 그런 무리가 있고 일단 첫 번째로 잘 끝낸 네. 숙제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이 잘 끊는 숙제에 되게 공감이 가요. 숙제, 딱 네. 숙제라는 말에 공감이 네. 가요. 아마 차기작은 좀 더 다르겠죠? 뭐 그렇겠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전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초기인데 네. 결국 제 생각에는 차기작도 막 엄청 김윤석 음. 배우로서의 김윤석의 이미지의 그런 영화들은 아닐 것 같아요. 약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영화사에서 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많이 그렇지. 회자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맞아요. 예.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엄청나게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사실 김윤석의 그 화려한 배우 커리어를 넘어서는 작품이 나오기에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기대하기에는 힘든 네. 역량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네, 여기까지만 봐서는 네, 음. 그렇죠. 다음 작품에서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일단 네. 저는 재밌는 영화를 본 셈이 되는 거니까. 그쵸. 기꺼이. 그런 사과는 언제나 좋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녹음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확실히 처음보다 덜 떨었어요. 음. 제가 처음에 등에 땀이 이렇게 났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일단 땀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했고 그리고 영화 리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보니까 사실 부담도 좀 되고 내가 이거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싫은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그러면 리뷰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나름 수위를 조절하면서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좀 비춰졌을지가 좀 걱정이긴 한데 리뷰를 했다는 측면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어쨌든 약간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하고 하는 거니까 약간 기본에 충실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운다는 느낌도 좀 있어서 네 오늘은 좀 얻어가는 게 많은 또 새로운 분야에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떠셨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되게 영화 사실 이게 뭔가 미성년이란 영화 자체보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더 서로 풍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느낌? 예,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진짜 앞으로도 제가 더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끝인사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팟빵 어플의 하트 이미지 가운데 있으니까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꾸준히 저희 방송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댓글 피드백은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원작이었습니다. 네, 저는 클레오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